풍산자 반복 수학 수학 1이고요. 148페이지에 이제 원리 합계인데 제가 그 147페이지까지 해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원래 4강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강의 마무리할 때도 이제 148, 149는 스킵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교재에 있는 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킵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여전히 내신이나 이런 데서는 가끔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원리합계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원리합계라는 용어는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글자들을 따서 원자랑 이자, 이자, 그래서 원리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그런 용어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적금이나 카드 할부 그리고 연금 이런 문제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반복 수학 교재에는 적금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근데 적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 놓으면 카드 상환, 카드 할부나 연금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적금만 먼저 정확하게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개념 박스에 보면은 정기적금의 원리합계 땡땡 매년 초에 적립, 1번이 매년 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2번이 땡땡 해놓고 매년 말에 적립, 그래서 말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그래서 매년 초, 매년 말, 이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월, 초, 월, 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초냐 말이냐에 따라 적용하는 게 좀 달라요.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하여튼 그건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적용하는 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는 일단 무시하세요, 여러분. 일단 지금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버리신다고 해서 문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문제 적용하고 나서 다시 공식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근데 오른쪽 박스에 단리법, 복리법 있죠. 이거는 용어를 좀 그래도 구별해 놓으시는 게 문제 풀 때 좀 편하실 거예요. 막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문제는 다 복리법으로 적용될 거기는 해요, 여러분. 복리법으로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단리법, 복리법이라고 해주시고, 단리법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요. 복리법은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붙어있는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리법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 복리법은 원금과 이자의 합 전체한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리합계죠. 거기에 다시 이자가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요. 1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치를 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단리법이라면 만약에 뭐 이자를 1%라고 할게요. 월 이자를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네, 현실적이진 않지만 월 이자를 1%라고 한다면 100만 원에 1%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0.01이요. 그래서 이자가 1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에도 원금에만이니까 100만 원에 다시 1% 0.01이 붙어서 또 이자는 여전히 1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자는 1만 원씩 나옵니다, 매달. 원금은 100만 원 그대로 있고 이자는 계속 1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니까요. 근데 복리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첫 달에는 100만 원에 대해서 1% 해서 이자가 1만 원이 나와요. 그럼 원리합계가 되면 얼마냐면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니까 101만 원이 되죠.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다시 두 번째 달은 그 전체한테, 이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한테 다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자한테도 또 이자가 붙는 거죠.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두 번째 달이 이렇다면 세 번째 달에는 이미 붙어 있는 101만 원, 세 번째 달에는 두 번째 달의 이자가요, 여러분. 두 번째 달의 이자가 2만 100원이 아니라 두 번째 달의 이자가 1만 100원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달에 이자한테도 다시 또 1%가 붙는 거기 때문에 1만 100원이 나와요. 두 번째 달에 이자가. 그럼 세 번째 달에는 원리합계가요, 여러분.
21,100원이에요. 이 금액한테 다시 또 0.01이 붙은 게 세 번째 달의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복리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계산하는 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식을 알려드리고 공식처럼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기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그러니까 달리법 같은 경우는 이자가 10,000원씩만 붙기 때문에 세 번째 달이 되면은 원리합계가 그러니까 두 번째 달까지의 원리합계가 10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달까지의 원리합계는 102만 원이 됩니다. 이자 2번 붙었으니까요. 근데 복리라는 거는 두 번째 달까지의 원리합계를 했을 때 102만 1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복리라는 게 이자가 더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셔서 이자한테 또 이자를 붙이는 거니까 달리보다는 복리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금액이 좀 커지고 이율이 커지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창에 검색해 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그만큼 복리라는 게 달리보다는 좀 유리한 거예요. 이자한테 또 이자가 붙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달리라는 거는 다시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라는 거는 원금에다가 붙어있는 이자 있죠. 그 이자한테도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가 유리하다. 차이점은 달리는 원금에만, 복리는 이자한테도 또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 그 밑에 문제를 좀 볼게요. 달리법, 복리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39번, 40번을 보는 거예요. 39-1, 39번 같은 경우는 달리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달리법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공식처럼 보시려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은 원금과 이자를 좀 따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린 거는 그냥 그걸 합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원금과 이자를 좀 구별해서 그 표현을 해보면은 조금 더 그 공식처럼 나타내기가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원금 20만 원이 있고요. 원금은 20만 원이 있습니다. 이자는 연 이율이 5%래요. 연 이율이. 자, 그럼 10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원금은 10년이 지나도 20만 원으로 안 변합니다. 원금은 10년이 지나도 20만 원으로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럼 이자만 변하는 거를 이자만 계속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자만요. 자,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첫 해 원금이 20만 원이 있어요. 첫 해 시작할 때 은행에다가 원금 20만 원을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이자가 한 번 붙어요, 여러분. 얼마가 붙냐면 20만 원에 대해서 5%니까 곱하기는 0.05입니다. 5%는 0.05가 붙어요. 그럼 이거를 식으로 뭔가 정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20으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0.05가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20에다가 1.05를 곱한 게 되는 거죠. 자, 2년 후에는요, 여러분. 20만 원이 그대로 있고요. 그쵸? 2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2년 후에 원리합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20만 원이 그대로 있고, 첫 해에 받았던 이자가 있죠. 첫 해에 받았던 이자가 얼마였냐면은 20만 원 곱하기 0.05예요. 이거는 첫 해의 이자입니다, 여러분. 첫 해의 이자예요. 그럼 이제 2년째니까 두 번째 해의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그 이자도 이걸로 같다고요. 20 곱하기 0.05로 같다고요. 왜냐하면 원금에만 이자를 붙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두 번째 해의 이자인 거예요. 두 번째 해의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원리합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거에 대한 원리합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이거 식을 정리하겠다라는 거는 20은 그대로 있고요.
20은 그대로 있고요. 2 곱하기 20 곱하기 0.05가 되는 거죠. 이자가 두 번이니까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원리합계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2를 묶어내 버리면 20을 묶어내 버리면 1 더하기 2 곱하기 0.0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 후에 원리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2년 후의 원리합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후의 원리합계라는 거는 첫 해의 이자에다가 두 번째 해의 이자까지 같이 더해준 게 2년 후의 원리합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이자는 두 번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자는 누구한테만 붙어야 돼요? 원금한테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자가 똑같은 이자가 두 번 붙었으니까 곱하기 2를 한 거고요. 그 곱하기 2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 곱하기 2가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3년 후의 원리합계라는 거는 3년 후요. 3년 후의 원리합계라는 거는 원금은 20만 원이 그대로 있고요. 첫 해에 붙어 있는 이자가 있죠. 두 번째 해에 붙은 이자가 있죠. 근데 그 이자는 동일합니다. 원금에만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해에 붙은 이자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원금이 그대로 있고 이자가 몇 번 붙은 거예요? 3번 붙은 거예요. 20 곱하기 0.5가 3번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20으로 묶어내게 되면 1 더하기 3 곱하기 0.05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년 후에 원리합계일 때 여기에 2가 붙은 거거든요. 3년 후에 원리합계일 때 여기에 3이 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n년 후의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n년 후의 원리합계라는 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거는 마치 공식처럼 생각을 한다면 20에다가 1 더하기 n 곱하기 0.0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년 후의 원리합계니까 (20에다가) 1 더하기 10 곱하기 0.05가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10년 후의 원리합계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래서 달리라는 거는요. 달리법이라는 거는 이자가 원금 한테만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이따가 복리에서 쓰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법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자가 몇 번 붙었냐에 따라 다른 거고, 이거를 좀 일반항처럼 공식처럼 작용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n년 후에 n년 후에 원리합계를 따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원금을 A라고 하고요. 이율은 이제 그때 달라지는데 그냥 이율을 R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L 더하기 N 곱하기 R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념 박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달리법의 그 공식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법이에요. 그래서 공차가 AR인 등차수열, 이거는 무시하세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등차수열은 여기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처럼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예요. 근데 이게 처음 하실 때 좀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감을 좀 잡아 놓으시고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하시면 한 번 더 확인이 되면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복리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40-1번이 되겠죠? 복리법이라는 거는요. 복리법 할 때는 제가 아까 전에 이 박스를 쳐놓은 거는 복리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이 형태를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금 20만 원을 똑같아요. 연이자 5%로 연이율 5%인데 이 5%라는 걸 우리는 식으로 활용할 때는 0.05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단, 괄호에 써 있죠. 단 1.05의 10제곱은 1.6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 적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게 지수가 커지게 되면 실제 이걸 계산을 못 하거든요. 물론 계산기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값을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헷갈리라고 값을 여러 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문제 풀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다시요. 첫 해에 일단 집어넣은 금액이 20만 원으로 동일해요, 여러분. 20만 원으로 동일해요. 처음에 20만 원 넣었는데 그럼 1년 후에 원리합계를 보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원리합계예요, 여러분.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보는 거예요. 20만 원을 넣었고 2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번 붙어야 되죠. 1년이 지났으니까요. 2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번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묶어내게 되면 1 더하기 0.05 그리고 이게 아까 박스에 쳐놨던 1.05. 제가 굳이 그걸 박스로 친 이유가 달리법은 진짜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나오더라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형태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20 곱하기 1.05입니다 라는 형태로 좀 잡힐 수 있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요, 여러분. 2년 후에 원리합계라 그랬잖아요. 주위한테 필요한 건 이제 2년 후에 원리합계를 잘 잡아야 되는 건데, 2년 후에 원리합계라는 거는 1년 후에 원리합계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년 후에 원리합계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1년 후에 원리합계의 금액이 네모 박스 쳤던 이 형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1년 후에 원리합계에다가, 자, 2년 후에 원리합계는 1년 후에 원리합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다시 이 금액 전체한테 다시 이자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금액 전체한테 다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좀 변할 수 있는 거는, 달리법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자가 붙는 대상이 여전히 원금이에요. 원금 20만 원에만 이자가 붙어요, 여러분. 20만 원에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20만 원에만. 근데 복리법이라는 거는 이자까지 붙어있는 금액한테 다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가 붙어있는 금액한테 다시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내게 되면 20에 1.05로 묶어내게 되면요. 이걸로 묶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묶어내게 되면 1이 남아야 되고요. 뒤에서 0.05가 남아야 되죠. 그럼 이거는 20에 1.05가 있고, 뒤에 걸 계산하게 되면 다시 또 이게 1.05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0에 1.05의 제곱이 2년 후의 원리합계입니다. 그 말은 n년 후의 원리합계라는 거는 20에다가 1.05를 n제곱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인 10년 후의 원리합계라는 거는 20에다가 1.05의 10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1.05의 10제곱을 준 이유가 이겁니다. 달리는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복리는 이걸 거듭제곱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저렇게 값으로 주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달리 복리는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공식처럼 외우셔도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개념 박스의 오른쪽을 보시면 달리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처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복리법은요, 여러분, 이거를 원금을 A라고 하고 이유를 1 더하기 R 이라고 잡아주면은 거기에 N 제곱한 게 복리법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복리법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달리 복리는 그냥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풀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복리는 진짜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달리법으로 계산한 거, 복리법으로 계산한 거 그냥 각각 계산하라고 나와요. 정말 그 148페이지의 예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접근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149페이지에 정기적금 얘가 문제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반복 수학은 어떻게 보면 연산 교재에 가까운 교재다 보니까 그냥 같은 유형으로 그리고 문제도 헷갈리지 않게 그냥 숫자들도 주어지는 편인데, 이게 막상 유형별 교재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카드 상환이나 연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은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정기적금 일단 이 부분 적금만 좀 다시 이해를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적금은 문제가 복리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달리는 복리를 크게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어차피 복리 형태만 좀 중요한 거거든요. 복리 형태 공식처럼 된 거. 그래서 41번에 41-1번을 읽으시면은 첫 줄 중간에 복리로 매년 초. 그쵸? 42-1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복리로 매년 말. 자, 다시요. 41-1번에 복리에다 표시하시고 매년 초에다가 동그라미 꼭 쳐주세요. 그리고 42번, 42-1은 복리로 매년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인지 말인지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매년 말. 거기다 좀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달리복리 이해 못한다고 해서 정기적금을 이해 못하진 않습니다. 달리복리는 오히려 풀어 쓰는 게 좀 헷갈리고요. 근데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지금 풀이 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를 다 풀어서 쓸 거거든요. 풀어서 쓰게 되면은 어차피 다 복리로 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매년 초랑 말이 뭐가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매년 초랑 말이 뭐가 차이가 있냐라면은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이 2023년이니까요. 제가 지났지만 2023년 초에 1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연 이자가 1%라고 할게요. 너무 적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잖아요. 연 이자가 1%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자라는 건 언제 붙는 거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야 이자가 붙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이자가 붙습니다. 그게 이자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23년 초에 이자를 원금 100만 원을 넣었으면 2023년 초에 원금 100만 원을 넣었으면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요 2024년 초가 되면 1년이 지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자가 한번 붙어야 되죠. 이해되실까요? 거기다가 이자가 한번 붙을 거예요. 1.01이라는 이자가 한번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1이라고 표현한 건 원리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자가 한번 붙을 건데, 그럼 이거는 25년 초가 돼도 또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10년 후라는 거는요, 여러분, 10년 후의 원리합계라는 거는 2023년에서 이자가 한번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2033년 말의 금액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이게 그럼 10년이 너무 머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한 3년 정도로 끊을게요. 2025년 초가 되면 다시 이자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다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2026년 초라고 한다면 또 이자가 붙습니다. 1년이 또 지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리합계가 변해갈 거예요. 2023년 초에 넣은 거는 이런 식으로 변하다가, 자, 2026년 말이라고 할게요. 2026년 초에서 2026년 말이라는 거는 1년이 지났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1년이 지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자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겁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1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 한 번 더 붙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자가 몇 번 붙은 거냐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초랑 말을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번에는 2023년 말에 똑같이 100만 원을 넣었는데 연이자도 똑같이 1%라고 할게요. 그러면 2023년 말에 1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자가 언제 붙는 거냐면 2024년 말에 이자가 붙어요, 여러분. 그럼 이자가 그때 돼서 한번 붙으니까 1.01이죠. 1.01을 곱한 게 돼버리죠. 자, 그리고요. 2025년 말이 되어야 또 이자가 한번 붙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말이 되면요. 2026년 말이 되면은 이자가 또 한번 붙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차이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준은 여기다 맞춥니다. 아이고, 박스를 잘못 쳤어요. 2026년 말이라는 여기다 기준을 맞춥니다. 2026년 말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2026년 말에 기준을 맞출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는 이자가 4번 붙었고요. 여기는 3번밖에 안 붙었어요. 그게 왜 차이가 있는 거냐면, 자, 2024년 초라는 거랑 2023년 말이라는 거는 사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일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2023년에도 이미 이자가 한번 붙어요. 근데 얘는 2023년 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붙어야 되는 이자가 없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 들어가는 숫자도 얘는 4제곱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3제곱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가 3번밖에 안 붙었으니까요. 초랑 말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초랑 말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거고, 초랑 말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라요.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면은 원리 합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원리 합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리 합계가 달라지는 이유가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넣는 거는 1년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랑 말을 구별해야 된다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것도 사실 문제 풀면서 더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할 거는 초랑 말이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를 풀 때 차이가 있더라. 근데 그게 왜 차이가 있냐면은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라지더라. 이런 식으로 횟수가 달라지더라. 4번 분야, 3번 분야처럼 달라지더라. 그 말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원리 합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랑 말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또 이거랑 별개로 문제를 접근을 할 건데, 접근 문제를 푸실 때 다 끊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끊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41-1번을 보시면 연이율 6%고요.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30만 원씩 적립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처음에 첫 해 초에 30만 원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두 번째 초에, 중요한 건 초입니다, 여러분. 연초예요. 연초인지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 초에도 또 동일하게 30만 원을 넣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다 이렇게 같은 레벨로 적지 마시고 한 칸 내려서 적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초에도 또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 또 한 칸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돼서 10번째 초에 마지막으로 30만 원까지 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는 돈을 언제 찾는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냐면요. 이때 10번째 초에 넣자마자 찾는 게 아니라 돈은 언제 찾는 거냐면 10번째 해의 마지막 달,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말에
돈을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틀을요. 자, 그러면 초기 때문에 이제 이자가 붙는 걸 확인해 볼까? 원리합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해 초에 들어간 30만 원에 대한 원리합계는 일단 이자가 한번 붙어야 되죠. 이자가 한번 붙어야 되니까 연이율이 6%니까 30 곱하기 1.06이라고 이런 원리합계가 생기는 겁니다. 첫 해 초에 들어간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한 번 붙은 거죠. 자, 그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자가 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30 곱하기 1.06의 제곱, 이자가 두 번 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10번째 초에는 이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리합계가요. 1.06의 9제곱까지 들어갑니다. 자, 다시요. 첫 해 초에 30이죠. 그럼 두 번째 초에 여기가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초에 2예요. 그럼 10번째 초에는 지금 다 1을 빼준 거니까 여기가 9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을 언제 찾는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냐면 10년 후기 때문에 10번째 말에 돈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강조한 게 이거죠. 10번째 초라는 거는 그냥 10번째 해의 1월 1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월 1일로 생각하시면 되고 10번째 말이라는 건 12월 31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년이 지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자 붙어야죠. 1년이 또 지났으니까. 그래서 첫 해의 첫 번째 초에 적금한 30만 원은 10번째가 해가 말이 되면은 이런 원리합계로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첫 해 초에 넣은 30만 원이 변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다 지우시고요. 머릿속에 다 지우시고 두 번째 해의 초에 또 30만 원을 넣는 거예요. 적금이니까 매년 30만 원을 넣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변해가는 이 30만 원에 대한 원리합계가 변해가는 과정을 볼 건데 그럼 세 번째 해의 초가 되면 이자가 한 번 붙는 거죠. 한 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요. 이게 10번째 해가 되면은 자, 여기는 세 번째 해일 때 이자가 한 번 붙었어요. 빼기 2거든요. 그럼 10번째 해가 된다라는 거는 30 곱하기 1.06의 8 빼기 2였으니까 8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도 결국 10번째 해의 말에 돈을 찾을 거잖아요. 그럼 또 1년이 지나서 찾는 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자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이자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되실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해 초에도 물론 30만 원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째 해 초에 넣은 30만 원은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10번째 해, 그러니까 10번째 해 1월 1일 날 30만 원을 넣었는데 이거는 그럼 그 해의 12월 30일이 되면 1년이 지난 거니까 이자가 한번 붙습니다. 이자가 한번 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적금에 대한 원리합계라는 거는 결국 마지막 이자가 붙어있는 이 부분들 있죠. 이거를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에 합의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다 더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등비수열에 합의되는 겁니다. 왜 등비수열이에요? 얘가 변하는 게 19, 그 다음에 8, 7, 6, 5, 4, 3, 1까지 변하는 거니까요. 얘를 다 더해 주시는 게 적금에 대한 원리 합계예요. 근데 이거를 레벨을 나눠서, 층을 나눠서 보시는 게 좋아요. 첫 해에 들어간 30만 원, 두 번째에 들어간 30만 원, 10번째에 들어간 30만 원이 언제가 되면요. 기준이 10번째 해의 말이 됐을 때 각각의 원리합계가 얼마냐. 그리고 그 원리합계를 다 더해주면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이거를 식을 써본다면 30 곱하기 1.06의 1제곱 30 곱하기 1.06의 2제곱 이게 쭉 가서 30 곱하기 1.06의 10제곱까지 이걸 더해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공비라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공비는 1.06입니다. 여기서 공비는 1.06이에요. 얘가 1, 2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죠? 10개죠. 항의 개수는 10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공비 빼기 r 빼기 1의 초항 그리고 r의 n제곱 빼기 1이잖아요. 이거를 대입을 한다면 공비가 1.06이고요. 거기서 1을 빼주는 거예요. 거기서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항은 이게 초항입니다. 첫 번째 항. 그래서 초항 자체에 이미 1.06이 한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r의 n제곱인데요. r은 1.06이죠. 근데 이 n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항의 개수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항의 개수는 지금 몇 개죠? 10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문 닫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1.06의 10제곱 1.8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좀 처음에 보면은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제 풀 때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일단 반복 수학을 한번 보고 나서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킨다라는 게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포인트를 먼저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해의 초에 1월 1일 날 30만 원을 넣었으면 그 30만 원은 이자가 한번 붙는다.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번째 해의 말에 돈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한번 붙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부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차이가 이거거든요. 일단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식을 세워가는 과정이 좀 편해져요. 자, 그럼 이제 옆에를 볼게요. 42-1번인데 얘는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복리로 매년 말 돈을 말에 넣죠. 매년 말에 넣죠,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지금 거기 풀이 과정에도 1년 초, 1년 말로 구별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뜬금없이 1년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은 돈을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넣는다 그랬잖아요. 돈을 매년 말에 넣는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해의 말에 일단 100만 원을 넣었어요.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이거는 두 번째 해의 말에 이자가 한번 붙죠. 1년이 지났으니까. 얘는 지금 이자가 12%니까 1.12가 됩니다. 공비가. 그럼 세 번째 해의 말에는 이자가 또 붙을 거니까 1.1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연이율 12%면 좋은데요. 1.12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9년 말에 그리고 10년 말에 100만 원을 10년째 초에 넣는 게 아니라 10년 말에 넣는 거잖아요. 자, 3년 말에 이자가 2번 붙었어요. 그럼 9년 말이면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요? 8번 붙겠죠. 그리고 10년 말이면 이자가 9번 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이자가 9번 붙은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첫 해, 그러니까 1년 말에 넣은 100만 원의 원리합계의 변화예요, 여러분. 자, 그럼 2년 말에 또 100만 원을 적금을 넣을 거죠. 그럼 이게 3년 말이 되면은 1년이 지난 거니까 이자가 한 번 붙을 거예요. 그럼 이게 9년 말이 되면은 이자가 7번 붙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10년 말이 되면 이자가 8번 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레벨을 나누는 이유가 처음에 넣은 100만 원에 이자가 몇 번 붙냐, 두 번째 넣은 100만 원에는 이자가 몇 번 붙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벨별로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 층을 나눠달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9년 말에도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넣겠죠. 그럼 이건 10년 말이 되면 이자가 한 번 붙겠네요. 그리고 10년 말에 넣은 100만 원은 과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아까는요 10년 말에 연초에 돈이 들어가니까 10년 초에 3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10년 말에 돈을 찾는 거니까 이자가 한번 붙어요, 여러분. 근데 얘는 10년 말에 돈을 넣었고 10년 말에 돈을 바로 찾아요. 그럼 1년이 지나질 않았죠.
그럼 얘는 이자가 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초에 넣는 거는 마지막 해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말에 넣는 문제에서는 마지막 해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안 붙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리합계는 이거를 다 더해준 형태가 될 거고요. 이걸 더해준다는 건 다시 쓰면은 100만 원이 있고 거기다가 두 번째 항은 1.12 한 번 붙은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 붙은 게 있는 거고 마지막 항은요. 마지막 항에는 이자가 9번 붙은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것도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1부터 9까지면 당연히 9개일 거고 얘까지 해서 총 10개가 됩니다. 항의 개수는 안 변해요, 여러분. 연초에 돈을 넣는 거랑 연말에 돈을 넣는 거랑 항의 개수는 안 변해요. 항의 개수는 안 변해요. 근데 누가 변하냐면요. 초항이 변해요, 여러분. 초항에 이자가 안 붙어요. 돈을 마지막 해에 말에 넣자마자 찾는 거기 때문에 초항에 이자가 안 붙어요. 초항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등비수열 합으로 바꾼다고 하면 공비 R-1 초항은 100입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는 10개고요.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1.12의 10제곱이 3.1로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148페이지의 개념 박스를 봐주세요. 그 개념 박스를 보시면 자, 1번 네모 박스 매년 초에 적립. 거기에는 공식이 뭐로 나와 있냐면 R분의 1 더하기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하고 1 더하기 R에 N제곱 빼기 1이 있고요. 자, 2번 박스에는 공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분의 A 그리고 1 더하기 R에 N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차이점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얘가 한번 붙냐 안 붙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차이는 연초에 적금을 넣었을 때는 연말에 찾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마지막 항에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의 차이점인 거예요. 마지막 항에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나서 공식처럼 외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말리진 않는데 그냥 이 공식을 외우고 문제에 대입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뒤로 돌아가서 다시 볼게요. 41-2번을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연이율 5%고요. 40만 원씩 연이율 5% 그리고 매년 초에 적금을 할 거고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찾으래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10이 몇 년 후, 여기서는 10년 후니까 이 10이 결국 항의 개수가 됩니다, 여러분. 항의 개수가 돼요. 자, 그럼 다시요. 레벨을 나눠 생각을 할게요. 1년 초, 1년 말, 1년 말이 아니라 2년 초, 3년 초, 10년 초. 근데 우리는 돈을 언제 찾는다고요? 10년 말에 찾는다는 게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년 초에 4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럼 2년 초면 이자가 한번 붙어야 되죠. 얼마라고요? 1.05라고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럼 3년 초에는 이자가 한번 더 붙어야 되니까 1.05의 제곱이 될 거고. 자, 10년 초에는요, 여러분. 10년 초에는 40에 이자가 9번 붙은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10년 말에 돈을 찾을 거니까 거기서 1년이 더 지나면서 40에 1.05의 10제곱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그럼 2년 초에 40만 원을 또 입금할 거예요. 그럼 3년 초가 되면은 얘는 다시 이자가 한번 붙죠.
그리고 10년 초가 되면 이거는 이자가 몇 번 붙은 게 돼버려요? 8번 붙은 게 됩니다. 단 10년 말에 금액을 찾을 거기 때문에 또 1년이 흐르면서 이거는 1.05의 9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년째에도 또 40만 원을 입금을 할 건데 우린 돈을 10년 말에 찾을 거니까 여기에 이자가 한번 붙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다 더한 게 우리가 구하는 원리 합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초항이 누가 되는 거죠? 이게 초항이에요, 여러분. 초항이 이거고 항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겁니다. 항의 개수는 10개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등비수열 합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R 빼기 1, 1.05 빼기 1. 초항은요, 40에 이자가 한번 붙은 게 초항이고요. 공비는요, 1.05가 공비일 거고 거기서 빼기 1.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42-2번을 볼게요. 42-2번은 연이율 5%,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300만 원씩 적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10년 후에요. 300만 원씩 적립을 할 거고 이자는 5%고요. 매년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자, 이게 뜨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항의 개수는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공비는 누구다? 1.05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요. 1년 말에 300만 원을 입금을 할 거예요. 그럼 이 300만 원이 2년 말에는 과연 이자가 한번 붙어야 되죠. 1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3년 말에는 또 이자가 한번 붙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돼서 10년 말이 되면 우리가 돈을 찾아야 되는 10년 말이 되면 얘는 1.05의 9제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2년 말에도 또 우리는 300만 원을 입금할 거예요. 그럼 그 300만 원은 3년 말이 되면 이자가 한번 붙죠.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이게 10년 말이 되면은 이자가 8번 붙은 게 돼버리죠. 자,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10년 말에 또 300만 원을 적립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년 말에 돈을 적립하자마자 그때 바로 찾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이 여기서 말하는 적금에 대한 원리 합계가 되는 거고요.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기 이자가 안 붙는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5의 0제곱이다. 이자가 안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0에서부터 9까지니까 총 10개가 되는 거죠. 근데 1.05의 0제곱이라는 거 우리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아예 안 써버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합이라는 거는 R-1이죠. 1.05-1. 초항은요, 300이에요. 공비 안 붙은 게 초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항의 개수는 1.05의 10개. 그리고 빼기 1.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할게요. 그 밑에 거 또 볼게요. 자, 이번엔 41-3번. 이제 3번 문제들입니다. 자, 연이율 2%고요. 1년마다 복리로 80만 원씩 적립을 한대요. 자, 그리고 연이율 2%예요. 그리고 이거는 매년 초. 그리고 몇 년? 10년. 그럼 이미 여기서 항의 개수가 10개입니다. 판단할 수 있고요. 공비는 1.02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지겹겠지만 한 번 더 할게요. 1년 초에 80만 원을 적립했어요. 그럼 이거는 2년 초가 되면 이자가 한번 붙어야 되죠. 그리고 다시 또 3년 초가 되면 또 이자가 붙습니다. 자, 이게 돼서 10년 초가 되면요. 이자가 또 한 번 붙겠죠. 근데 우리는 돈을 언제 찾는다고요? 10년 말에 마지막이 아니라 돈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1년이 지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찾기까지 또 1년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0년 초에도 또 80만 원을 적립할 거죠.
근데 10년 초에 적립한 80만 원은 10년 말에 찾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이자가 한번 1년 지나니까 붙게 돼 버린다고요.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 이것들만 다 더해주면 되죠. 물론 이 사이에는 더 많은 항이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공비는 1.02R 빼기 1, 초항은요 80 곱하기 1.02가 초항이고요. 이거는 R의 N제곱 1.02의 항의 개수 10제곱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계산은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1.02의 10제곱은 문제 줄 거예요. 나머지 소수 계산 조심하시고요. 자, 42-3번 볼게요. 자, 매년 말에 80만 원씩 적립을 합니다. 이율은 4%고요. 그리고 말이고요. 매년 말.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그럼 이제 여기서 항의 개수는 10개겠네 판단하시고 공비는 1.04겠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시면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계산 바로 가십니다. R 빼기 1. 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초항에 이자가 안 붙어요. 그대로 초항이고 1.04에 항의 개수 10개, 항의 개수 10개, 10제곱 빼기 1. 이게 결국 계산하기 전에 마지막 식일 거예요. 마지막 식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풀어 생각한다면 1년 말에 80만 원을 적립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2년 말이 되면 80만 원에 이자가 한번 붙겠죠. 1.04. 그럼 이게 또 3년 말이 되면 80만 원에 이자가 또 붙어서 1.04의 제곱. 근데 이게 10년 말이 되면요. 이자가 9번 붙은 형태가 돼서 1.04의 9제곱. 근데 마지막에 적립하는 금액도 10년 말에 적립을 하죠. 80만 원을. 근데 이거는 적립하자마자 찾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가 붙을 리가 없다. 아이고.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 사이에는 또 다른 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헷갈리시더라도 이런 틀에 맞춰서 몇 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좀 보이실 거고요. 그렇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148페이지의 개념 박스를 봐야 그 공식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148페이지의 그 문제들 39번, 40번의 단리, 복리는 그냥 한 번씩만 가볍게 보세요. 네, 이쪽은 진짜 문제로 잘 안 나와요. 그냥 가볍게만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단리랑 복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개념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그 풀이 과정 보시고 그 밑에 문제들 한번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마무리를 할게요. 5번째 강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